어느 섬에 사는 어린 소녀가 부모님이 돌아오길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 드디어 부모님이 도착하는데 갓 태어난 아기까지 데리고 왔어. 엄마가 딸 메리에게 새 동생 샤이엔을 반갑게 맞아주라고 말하지. 메리는 기쁨에 얼굴이 환해지면서 동생에게 뽀뽀를 해줘. 그 모습에 샤이엔도 놀라워해. 샤이엔, 안녕, 난 내 누나 메리야. 라며 자기소개를 하는데 동생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져 3년이 지나고 메리가 힘차게 달리면서 내가 이겼다고 외쳐. 샤이엔은 경주에 지쳐서 그런지 메리가 진짜 빨라졌다며 감탄해. 메리는 자랑스럽게 당연히 난 빠르지 라고 말해. 나는 누나니까 말이지. 그때 아빠가 도착하고 메리가 따뜻하게 인사해. 아빠는 변함없이 밝다고 다정하게 말하지. 샤이엔도 아빠에게 인사하고 아빠는 믿음직스럽다고 칭찬해. 하지만 샤이엔은 겸손하게 진짜 믿음직한 건 메리라고 주장해. 메리는 장난스럽게 동의하지만 속으로는 샤이엔이 진짜 든든하다고 생각해. 동생이 엄마를 도와주고 이제는 오줌 싸는 일도 없고 가끔 어른처럼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도 부럽게 바라봐. 나중에 샤이엔이 마법 주문을 외우는 장면이 나와. 메리는 그걸 연극 연습인 줄 알고 어린 동생 생각에 웃어. 저녁 식사 중 조용한 순간 샤이엔이 갑자기 아빠에게 괴물이 진짜 있냐고 물어봐. 아빠는 깜짝 놀라지만 괴물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대답해. 그리고 절대 섬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경고하며 엄마가 이미 치명적이고 위험한 괴물에 대해 이야기해 줬을 거라고 말하지. 만약 괴물을 만나면 무조건 도망쳐서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당부해. 샤이엔이 이어서 요정이나 귀신도 진짜 있냐고 물어봐. 아빠는 요정은 존재한다는 건 알지만 귀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솔직히 말해. 메리는 그 대화에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해. 샤이엔은 마법도 진짜 있냐고 계속 물어봐. 특히 물, 불, 바람 같은 원소를 다루는 능력에 대해 궁금해해. 아빠는 어리둥절하며 그런 마법이라는 건 들어본 적도 없다고 대답해. 메리는 샤이엔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 한켠이 아파. 하지만 샤이엔은 포기하지 않고 아빠가 몰라도 마법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빠는 마법이 있을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자신은 박식한 사람이기에 일반인 사이에선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해. 그리고 샤이엔에게 괴물, 요정, 마법에 대해 어디서 배웠는지 물어보지. 샤이엔은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 그때 누나 메리가 다가와서 얼굴이 창백한 걸 보고 괜찮냐고 물어봐. 샤이엔이 괜찮다고 안심시켰지만 그는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는 듯했어. 그 순간부터 그는 다시는 마법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지. 3년 후 메리는 나무검으로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고 샤이엔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봤어. 훈련을 마친 메리는 그의 옆에 앉아 잠시 쉬었어. 샤이엔은 왜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는지 물었지. 메리는 오빠로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대비하고 지켜주고 싶다고 대답했어. 샤이엔은 뭘 지킨다는 거냐고 다시 물었어. 메리는 괴물이나 영혼, 다른 위협으로부터라고 설명했어. 그리고 그게 누나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안심시켰지.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이렇게 강해져서 오빠를 지킬 수 있다는 게 즐겁다고 고백했어. 메리는 자신은 똑똑하지 않지만 몸으로 하는 건 잘한다고 덧붙였어. 샤이엔은 이제야 누나가 그렇게 열심히 훈련한 이유를 이해했지. 밤이 되자 메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이어갔어. 친구가 와서 메리가 얼마나 오래 연습했는지 놀라며 지루하지 않냐고 물었지. 메리는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같이 스파링하자고 제안했어. 친구는 할아버지를 도와 너무 피곤하다며 거절했지. 그 친구가 샤이엔 얘기를 꺼내며 아직도 집에서 공부만 하고 있냐고 물었어. 메리는 그렇다고 답했고 친구는 형제자매가 참 다르다고 했지. 메리는 샤이엔이 마법에 대해 물었을 때를 떠올리며 그의 계속된 공부가 그 질문들과 관련 있다고 느꼈어. 갑자기 호수 위에 빛이 나타나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지. 다음 날 메리는 샤이엔을 데리고 호수로 갔어. 샤이엔은 망설이며 엄마가 멀리 가지 말라고 했던 걸 상기시켰지. 메리는 그 장소가 멀지 않고 몬스터도 없다고 안심시켰어. 해가 지기 시작하자 샤이엔은 엄마가 화낼 거라고 다시 말했지.
메리는 그걸 알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말했어. 그때 다시 빛이 나타나 샤이엔을 놀라게 했지. 메리는 이 빛나는 구슬들은 해가 진 후 항상 나타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른다고 설명했어. 샤이엔은 부모님이 호수 위빛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 물었지. 메리는 처음 빛을 봤을 때 부모님께 보여줬지만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못 보셨다고 했어. 그녀는 샤이엔도 못 볼까봐 걱정했다고 고백했지. 샤이엔은 아마 아이들만 볼 수 있는 걸로 추측했지만 메리는 아니라고 반박했어. 메리는 어떤 아이들은 아예 못 보고 어떤 어른들은 볼 수 있다고 설명했어.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한 구슬로 보지만 자신처럼 깜빡이다 사라지는 걸 보는 사람도 있다고 했지. 샤이엔은 이 미스터리에 깊이 빠져들었어. 메리도 신기하다며 이 현상이 마법 같다고 했지. 그녀는 샤이엔에게 빛으로 뭔가를 만들겠다는 예전 생각을 상기시키며 아버지가 그걸 무시했을 때 얼마나 낙담했는지 말했어. 샤이엔은 메리가 그걸 기억한다는 사실에 놀라며 그녀가 기억력이 별로 없지만 자신에게 중요한 건 항상 기억한다고 들었지. 샤이엔은 감동받아 눈물이 맺힌 듯 보였어. 메리는 그를 다독이며 집에 가자고 했지. 샤이엔은 지금까지 고마웠다고 말했어. 메리는 고마움 때문이 아니라 그가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걸 보고 싶어서 해준 거라고 웃으며 말했어. 그녀가 이제 기분이 좀 나아졌냐고 묻자 샤이엔은 힘차게 그렇다고 대답했지. 다음 날 아침 메리와 샤이엔은 아침을 후다닥 먹어 부모님을 놀라게 했어. 그들은 양동이를 들고 서둘러 밖으로 나가 다시 호수로 향했지. 샤이엔은 피곤해 보였고 메리는 운동도 밖에 나가서도 안 한다고 놀렸어. 샤이엔은 피곤해서 반박하지 않고 임무에 집중했지. 메리는 다음엔 뭘 할지 물었고 샤이엔은 빛나는 구슬의 출처를 더 조사하고 싶다고 설명했어. 메리는 구슬이 그냥 호수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다고 했지만 샤이엔은 빛이 호수 안뭔가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다고 반박했지. 그는 진실을 밝히려면 더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어. 메리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샤이엔의 직감을 믿고 미스터리를 푸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 했어. 메리는 다음 단계가 뭔지 궁금해하며 샤이엔에게 물었지. 샤이엔은 계획을 설명했어. 양동이 3개가 있었어. 첫 번째는 물, 바위, 모래로 채울 거고 2번째는 물과 식물, 3번째는 물과 물고기로 채울 예정이었지. 메리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지시에 따르기로 했어. 둘이 함께 첫 2개 양동이를 금방 채웠지. 하지만 3번째 물고기 잡는 건 훨씬 어려웠어. 그물이 물고기를 잡으려다 갑자기 샤이엔이 웃음을 터뜨려 메리의 관심을 끌었지. 왜 웃냐고 묻자 샤이엔은 네가 옆에 있어서 기쁘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어. 메리는 누나로서 당연히 도와주는 거라며 안심시켰지. 또 시간이 남아서 일부러 같이 온 거고 호기심도 있어서라고 장난기 섞인 말도 했어. 만약 마법이 진짜라면 직접 보고 싶다고 했지. 샤이엔은 만약 마법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누나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어. 마침내 메리가 물고기를 잡았고 조심스레 양동이에 넣었지. 그들이 물고기가 헤엄치는 걸 보고 있을 때 메리의 친구 로즈가 나타났어. 샤이엔을 발견한 로즈가 그가 메리의 남동생이냐고 물었어. 메리가 맞다고 확인해 주면서 샤이엔을 로즈에게 소개했지. 샤이엔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로즈는 자랑스럽게 자기 소개를 했어. 메리는 로즈의 태도에 눈을 굴리며 자랑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평범한 여자일 뿐이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지. 기분 상한 로즈는 메리의 직설적인 말투에 반발하며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물었어. 메리는 낚시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로즈는 왜 하필 이 호수를 선택했는지 더 궁금해했지. 메리는 그 이유는 샤이엔이 알고 있다고 답했어. 로즈가 빛나는 구슬 때문이냐고 묻자 샤이엔이 그게 맞다고 확인해 줬지. 로즈도 자신도 자주 이 호수를 찾는다고 빛나는 불빛에 매료되어서라고 인정했어. 샤이엔이 구슬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묻자 로즈는 그냥 구슬 보는 걸 좋아할 뿐 출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털어놨지. 해가 지기 시작하자 호수 위에 빛나는 구슬들이 다시 나타났지만 준비해둔 양동이에서는 나오지 않았어.
샤이엔은 빛들이 물속 다른 무언가에서 나오는 거라고 추측했지. 로즈는 호수 안에 뭐가 사는지 알아내는 게 얼마나 힘들지 말하며 감탄했지만 샤이엔은 더 조사하겠다며 뛰어들기로 결심했어. 메리도 도우러 함께 들어갔지. 물속에서 샤이엔은 빛나는 굿을 하나를 잡았고 손에 닿는 온기가 신기했어. 메리도 따라 빛 하나를 움켜쥐었어. 하지만 샤이엔이 구슬의 근원을 찾으려고 머리를 물속에 넣으려 했을 때 어두운 물 때문에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았지. 샤이엔은 관찰을 바탕으로 구슬들이 움직이는 걸 보니 생명체와 연관되어 있다고 결론 내렸어. 메리가 어떻게 확신하냐고 묻자 샤이엔은 구슬의 위치가 바뀌는 걸 근거로 설명했어. 그들은 결국 물 밖으로 나왔고 샤이엔은 도와준 메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지. 메리는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며 고마워할 거 없다고 쿨하게 말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로즈가 또 한 마리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번엔 암컷이었어. 암컷은 주로 깊은 곳에 있어서 잡기 어렵다고 했지. 그들이 암컷 물고기를 수컷과 함께 양동이에 넣자 물속에 빛나는 구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샤이엔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갑자기 진실을 깨달았지. 빛나는 구슬들은 물고기들의 구애 행동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야. 궁금해진 메리가 구애가 뭔지 물었어. 로즈가 구애는 수컷 물고기가 암컷에게 감정을 표현해서 가족을 시작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지. 메리는 순수하고 진심 어린 모습으로 크면 샤이엔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어. 하지만 샤이엔은 당황하며 단호하게 형제자매끼리는 결혼 못한다고 말했지. 다음 날 메리는 엄마한테 샤이엔과 결혼하겠다고 말한 걸 혼나서 속상해했어. 그녀는 그에게 위로를 구하며 자신의 말이 정말 잘못된 건지 물었어. 그저 영원히 그와 함께 있고 싶다고 설명했지. 샤이엔은 부드럽게 위로하며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있을 수 있다고 말해줬어. 우린 이미 가족이니까. 하지만 메리는 언젠가 서로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결국 헤어지게 될 거라며 걱정했지. 샤이엔은 단호하게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 약속하며 영원히 곁에 있겠다고 맹세했어. 메리는 그게 얼마나 어려울지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다짐에 깊이 감동했어. 샤이엔은 그녀가 정말 소중해서 약속을 지킬 거라고 다짐하며 꽉 안아줬어. 메리는 그의 말에 감동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지. 그 순간 샤이의 몸에서 갑자기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어. 그는 놀라며 우리가 만졌던 빛나는 구슬에서 마법 에너지가 자신에게 새겨진 것 같다고 추측했어. 강한 유대감과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진심 어린 고백이 이 마법 반응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지. 당황하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메리는 얼른 도망쳐버렸어. 샤이엔은 이 놀라운 사건을 되새기며 깊은 결론에 도달했어. 우리 세계엔 아직 마법이 없는 건 아무도 마법을 만들어내는 법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샤이엔은 결심했어. 환생한 이 세계에서 자신이 마법을 창조하고 피워낼 거라고. 이야기는 샤이엔 과거로 돌아가 그의 30번째 생일을 손꼽아 기다리던 때로 전환돼 30살까지 처녀를 지키면 마법을 쓸 수 있다는 전설을 믿으며 10초만 남은 그 순간 설레었지.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샤이엔은 기뻐 뛰며 드디어 마법을 직접 확인할 거라 선언했어. 손에서 불덩이를 만들어 보려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좌절한 그는 다른 마법 동작도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 절망에 빠져 땅에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 마법책을 집었어. 주문을 외우며 마법을 깨우려 했지만 이번에도 아무 일도 없었어. 패배감의 샤이엔은 마법 따위 이 세상엔 없다고 중얼거리며 인생이 얼마나 심심한지 한탄했지. 체념한 그는 다음 날 일해야 해서 잠자리에 들기로 했어. 하지만 쉬려던 순간 심장이 멈추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지. 숨을 거두기 직전 전생의 기억들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 평범한 인간이었던 그는 배우고 성장하려 애썼지만 진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지. 그가 유일하게 기쁨을 느꼈던 건 30살에 마법을 쓸 수 있을 거란 믿음뿐이었어.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 희망이 그를 계속 움직이게 했지. 그 생각들과 함께 의식이 사라졌다가 새로운 삶에서 깨어났어. 현재로 돌아와 샤이엔은 아버지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마법이 없는 세상에 실망했지.
다시 마법에 매달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공부와 노력에 집중하기로 했어. 하지만 이번 생에서도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 그가 여동생을 안고 마법 에너지가 솟구치기 전까지는 의욕이 생긴 샤이에는 다시 불덩이를 소환해 보려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마법이 이 세상에 있다고 함부로 믿지 않기로 했어. 그때 메리가 방에 들어왔어. 샤이에는 반갑게 맞으며 딱 좋은 때 왔네. 여기 앉아라고 말했지. 메리는 저녁 먹으라고 하러 왔다며 잠깐만 있으라 했고 샤이엔은 그러자고 했어. 앉자마자 샤이엔이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자 메리가 부끄러워했어. 샤이엔은 여동생에게 사랑해 라고 말했고 메리는 더 얼굴이 빨개졌지. 그 순간 예상대로 마법 에너지가 샤이엔 몸에서 뿜어져 나왔어. 하지만 그는 혼잣말로 감정을 드러내야만 이 에너지가 나오는 게 유치한 제약 같다고 중얼거렸어. 메리는 화가 나서 그를 멈추고 자신을 자기 이익을 위한 꼭두각시 취급한다고 비난했지. 샤이엔은 설명하려 했지만 메리는 그를 믿지 않고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였어. 그는 솔직하다며 진심을 전했지만 메리는 또 얼굴이 붉어졌어. 샤이엔은 그녀 반응에 놀랐고 메리는 결국 용서했지만 이런 행동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그리고 뭐라도 새로 발견한 거 있냐고 물었지. 샤이엔은 감정을 표현할 때 마법 에너지가 나오는 걸 알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일 리는 없다고 설명했어. 다른 방법을 시험해보려 즐거운 기억에 집중해 행복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로 했지. 눈을 감고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어. 그때 다시 마법 에너지가 그에게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지. 그와 메리 둘 다 이 발견에 신나했어. 메리는 빛나는 것밖에 못해도 대단해 라며 감탄했지. 샤이엔도 속으로 동의하며 빛나는 것만으로도 이 세계에 마법이 존재한다는 걸 자신에게 증명했다고 생각했어. 그는 마법 에너지가 방출되는 걸 전기뱀 장어가 전류를 내는 것에 비유했지. 얼빠진 듯 행복한 표정으로 얼굴을 환하게 빛내며 이 엄청난 발견에 완전 들떴어. 메리는 그를 보며 기뻐하고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행복한 모습은 처음이라며 좋아했어. 샤이엔은 그녀를 바라보며 진짜로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지. 샤이엔은 앉아서 마법에 대한 이해를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깨달았지. 먼저 감정을 표현하면 마법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지만 그 감정을 계속 유지하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이었어. 둘째,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적이었어.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완전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발견은 마법력을 완전히 소진하면 그 마법력 자체가 성장해서 다음번엔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거였어. 마지막으로 마법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은 빛나는 에너지도 못 보고 따뜻함도 느끼지 못하지만 마법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느끼고 알아챌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지. 이런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샤이엔은 답답했어. 왜 자신은 빛나는 구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지 몰랐으니까. 그는 지금 가진 마법력이 너무 작아서 그 구체를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했어. 그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지. 특히 자신과 비교해보면 물고기는 자신보다 마법력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빛나는 구체를 척척 만들어내는데 말이야. 샤이엔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 어떻게 하면 마법력을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며 몸을 움직이다 보니 긴장이 쌓였고 결국 멘탈 한계에 부딪혔어. 하지만 포기는 절대 하지 않았지. 단단히 마음먹고 자신에게 말했어. 여기까지 왔는데 마법 쓰는 법 알아낼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한다고. 샤이엔은 물고기랑 했던 실험을 다시 떠올리며 중요한 걸 깨달았어. 그 깨달음을 적용하려고 마법 에너지를 풀어내고 전부 손에 집중해 보려 했지.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어. 감정 자극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마법을 다루는 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는 것처럼 머리가 두 개인 느낌이었거든. 거의 불가능한 도전이었지. 좌절한 뒤에야 샤이엔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어. 과정을 순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새 전략으로 먼저 마법 에너지를 모으고 그 다음에 손으로 집중시키기로 했지. 이번엔 성공했고 기쁨에
어설픈 웃음이 번졌어. 작은 승리에 힘입어 빛나는 손으로 벽을 쳐서 에너지의 가능성을 시험해보기로 했지.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어. 손에서 희미한 빛만 나왔고 충격에 다치기까지 했거든. 그럼에도 샤이엔은 너무 신났어. 이 작은 돌파구가 마법을 마스터하는 여정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흥분이 다시금 훈련과 실험을 계속하려는 결심을 불태웠어. 나중에 샤이엔은 아버지, 메리 수녀님, 그리고 친구 로즈와 함께 정원에서 아버지의 지도 아래 검술 연습을 했어. 참여하라는 말에 샤이엔은 전혀 하고 싶지 않다며 싸울 마음도 없고 검술을 배울 이유도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했어. 아버지는 인내심 있게 설명했어. 훈련이 단순히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도시 밖 위험한 몬스터로부터 자신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말이야. 로즈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검술을 배우고 싶다고 열정적으로 말했고 그 말에 메리도 훈련에 대한 의욕이 생겼어. 하지만 샤이엔은 여전히 속상해했지. 그 이유는 이해했지만 마법 훈련에 시간을 쓰고 싶다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샤이엔은 완전 녹초가 되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어. 아버지는 실망과 웃음이 섞인 표정으로 그의 실력을 지켜보며 샤이엔이 검술에 이렇게 서툴 줄은 몰랐다고 말했어. 샤이엔은 피곤해서 반박할 힘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 한편 로즈는 아버지에게서 타고난 재능을 칭찬받으며 로즈의 실력과 샤이엔의 고생이 더욱 대비되었어. 아버지는 메리에게도 관심을 돌려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달라고 했어. 메리는 의욕 충만하게 준비하며 쿨하게 스파링에 나섰지. 빠르고 힘찬 공격을 퍼부어 모두를 놀라게 했어. 스피드와 정확도가 엄청났거든. 한 번은 교묘한 페인트 동작도 시도했지만 아버지가 예상하고 방역해 결국 그녀를 제압했지. 패배에 아쉬워했지만 메리는 아버지의 피드백을 기분 좋게 받아들였어. 아버지는 그녀의 끈기와 실력을 칭찬하며 더 발전할 수 있는 조언도 해줬어. 몇 년만 더 연습하면 엄청난 고수가 될 거라 확신했지. 샤이엔과 로즈는 메리의 성장과 끝없는 노력에 감탄하며 지켜봤어. 이후 샤이엔은 다시 마법 훈련에 몰두하며 온 마력을 손에 집중시키려고 애썼어. 하지만 또 실패했고 좌절감이 점점 커져만 갔지. 자신의 발전을 되돌아보며 하루에 겨우 2번 에너지를 방출하던 초기와 달리 지금은 20번까지 가능해졌지만 한계에 부딪힌 걸 깨달았어. 더 성장하려면 기술을 더 갈고 닦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된 샤이엔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아버지가 다가와 아스토리아라는 도시로 대장장이에게 물건을 받으러 간다고 말했어. 아버지는 함께 가자고 했고 새로운 환경이 기대된 샤이엔은 흔쾌히 동의했지. 아스토리아는 그 지역의 중간 규모 도시로 새로운 기회와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어. 아스토리아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현지 대장장이에게 물건을 받으러 온 목적을 전했어. 아버지는 샤이엔에게 너무 멀리 돌아다니지 말라고 경고하며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주의를 줬지. 붐비는 거리와 활기찬 분위기에 설렌 샤이엔은 약간 실망스러운 기분도 느꼈어. 마법 지식 탐구 기회가 있길 바랐지만 당분간은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심부름에 집중하기로 했지. 도시를 돌아다니며 필요한 물품들을 사기 시작했어. 아버지가 상인과 이야기하는 동안 샤이엔과 메리는 밖에서 기다렸지. 그때 메리가 갑자기 이상한 웃음을 터뜨려 샤이엔을 당황시켰어. 왜 웃었냐고 묻자 메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원래 늘 그렇게 웃는다고 쿨하게 넘겼지. 샤이엔은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기로 했어. 곧 아버지가 돌아와 대장장이를 만나러 갈 시간이 됐다고 알렸어. 대장장이 가게에 도착하자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대장장이가 따뜻하게 맞아줬어. 대장장이는 방문 목적을 바로 알아채고 아버지가 주문한 물건을 받으러 온 거라 추측했지. 확인되자 대장장이는 자랑스럽게 메리를 위해 특별히 만든 고급 검을 보여줬어. 깜짝 놀란 메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대장장이를 바라봤지. 대장장이는 샤이엔과 메리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예의 바른 모습에 감탄했어. 농담으로 아버지에게 애들이 너무 예의 바른데 진짜 자식 맞아요 라고 말했지. 아버지는 웃으며 장난삼아 위협했고
대장장이는 피하며 웃다가 메리의 검을 가지러 갔어. 대장장이가 돌아와 메리에게 검을 건네며 짧고 가볍게 만들어 그녀에게 딱 맞게 설계했다고 설명했어. 메리는 감탄과 설렘으로 눈이 반짝이며 무기를 바라봤지. 그 장인 정신에 감탄했어. 기쁨이 가득했지만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짝 슬픈 표정도 보였어. 메리는 샤이엔에게 나만 선물 받았고 너는 없잖아. 미안한 마음 들어 라고 말했지. 그 말에 샤이엔은 다정한 미소로 안심시켰어. 검은 메리 생일 선물이기도 하고 자신은 검에 관심이 없다고 설명했거든. 하지만 메리는 답답해했어. 너도 뭔가 받아야지라며 주장했거든. 조금은 이기적이어야 해 라고도 했고 샤이엔은 다시 웃으며 나는 이미 이기적이야 라고 대답했어. 너한테 많은 걸 부탁하고 있으니까. 그 말에 메리의 답답함이 누그러진 듯했고 둘은 함께 걸음을 이어갔어. 히스토리아의 분비는 거리에서 산책하던 중 샤이엔은 근처에 페리를 가둬놓은 세 장과 함께 서 있는 소년을 발견했어. 호기심에 아버지에게 그걸 가리켰지. 하지만 아버지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절대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고 관련된 일에 끼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했어. 아버지를 불쾌하게 한 걸 깨달은 샤이엔은 얼른 사과하며 그저 궁금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 아버지의 경고에도 샤이엔은 본 걸 잊을 수 없었어. 마음속으로는 그곳이 요정들이 팔리는 장소라는 확신이 들었거든. 다음 날 한 남자가 폭우 속 숲속을 걷고 있었어. 그가 나무젓가락 젓기 전에 빨리 집에 가야 한다고 혼잣말을 했어. 갑자기 한 어린 소년이 무서워서 달려오더니 땅에 쓰러졌어. 숨을 헐떡이며 소년이 말했어. 사람들을 다 데려갔어요. 왕에게 알려야 해요. 그 남자는 놀라서 누가 공격했냐고 물었어.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 트롤들이에요. 전부 데려갔어요.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였어. 다른 곳에선 샤이엔과 메리가 계속 훈련 중이었어. 샤이엔은 손 안에 마법 에너지를 유지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지. 메리는 그가 새로운 기록을 세운 걸 보고 기뻐했어. 샤이엔은 메리에게 고마워하며 자신의 발전은 그녀 덕분이라고 했어. 하지만 메리는 그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걸 눈치채고 이유를 물었어. 샤이엔은 자신이 더 나은 마법 조절이 가능해져서 매우 기쁘다고 안심시켰어. 그래도 그는 그 성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빛을 내는 것뿐이라고 말했어. 메리는 그가 내는 빛이 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격려했지. 농담으로 그녀는 그의 마법을 그냥 빛뿐이라 부르며 샤이엔을 웃게 만들었어. 샤이엔은 화염구나 번개 같은 더 짜릿한 걸 해보고 싶다고 말했어. 그는 감정과 마법의 연결을 더 잘 이해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는 전날 본 요정을 떠올리며 요정들이 자연현상의 일부처럼 작용한다는 걸 고민했어. 부모님이 요정과 엮이지 말라던 이유를 이해했지. 하지만 그가 더 생각하기도 전에 메리가 무시당한 것 같아 짜증내며 말을 끊었어. 그녀는 화가 난 듯 보였고 샤이엔은 재빨리 그녀에게 집중했어. 갑자기 아래층에서 소란이 일었어. 샤이엔과 메리는 가서 확인했더니 몇몇 사람이 아버지와 얘기 중이었어. 그들은 모두에게 무기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어. 샤이엔은 호기심이 생겨 아버지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어. 아버지는 소식을 확인해 주었지. 트롤들이 나타났대. 샤이엔은 이 소식에 신이 났어. 트롤을 연구하고 마법 실력을 키울 기회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긴장된 분위기가 곧 위험을 일깨워줬어. 그는 트롤이 이 세계에서 만만치 않은 강적임을 깨닫기 시작했지. 샤이엔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노인, 여자, 아이들을 집에 모으고 건강한 사람들만 전투 준비하라고 지시했어. 메리는 샤이엔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떨리는 손이 두려움을 드러냈어. 그녀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를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지. 샤이엔 아버지와 전사들은 가족들을 달래며 전투를 위해 출발 준비를 했어. 그는 트롤이 단 2마리만 나타났고 곧바로 처리할 거라고 모두에게 확신시켰어. 샤이엔은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대화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다고 했어. 샤이엔은 간단히 말하겠다고 약속하며 트롤들이 우리 집 2층까지 올라올 만큼 똑똑하고 힘이 센지 물었어. 아버지는 트롤은 멍청해서
그런 건 못할 거라고 대답했지. 샤이엔은 트롤이 오면 2층에 숨으면 안전할 거라며 모두가 거기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어. 아버지는 동의하며 바로 샤이엔의 제안대로 행동하라고 명령했어. 마을 사람들은 샤이엔 가족과 함께 2층에 모였어. 샤이엔은 아버지와 용사들이 트롤과 싸우러 떠난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초조하게 생각했어. 밖에 폭풍우가 계속 몰아치고 긴장감은 점점 더 깊어졌지. 갑자기 한 마리 트롤이 샤이엔 집에 도착했어. 트롤은 텅 빈 지하실을 들여다보며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어. 짜증난 트롤은 현관문을 부수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 샤이엔과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얼어붙었어. 잠시 후 소음이 멈추자 트롤이 떠난 줄 알고 희망을 품었지. 하지만 창문 깨지는 소리가 그들의 희망을 산산조각냈어. 트롤이 다른 길로 집 안에 들어온 거야. 메리가 떨면서 샤이엔에게 속삭였어. 트롤이 우리한테 닿을 수 있어. 샤이엔은 조용히 하라고 했어. 소리 내면 트롤이 들을 거라고 경고했지. 트롤은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숨은 방 앞에서 멈췄어. 모두 숨죽이며 두려움에 떨었지. 트롤이 아무 소리도 못 듣자 다시 내려갔고 잠시 안도했어. 하지만 갑작스런 번개가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들은 비명을 질렀어. 트롤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무자비하게 부수며 들이닥쳤어. 트롤은 방 안으로 들어왔고 그 위협적인 존재감에 모두 얼어붙었어. 샤이엔은 생각했어. 이렇게 위험한 생물을 연구하겠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샤이엔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이들 앞에 서서 그들을 지켰어. 트롤은 이상하고 조롱하는 듯한 웃음을 냈어. 샤이엔은 트롤이 완전히 문외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트롤은 자신의 압도적인 힘과 우위를 이해하는 것 같았어. 두려움에 질린 샤이엔 엄마는 땅에 쓰러졌어. 메리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칼을 들고 트롤에 맞섰어. 그녀는 샤이엔에게 자신이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걸 상기시켰지. 하지만 트롤은 쉽게 그녀의 공격을 막아내고 칼을 벽에 던져 그녀를 넘어뜨렸어. 트롤은 메리를 죽이려 했지만 엄마가 마지막 힘을 짜내 몸으로 메리를 감싸며 등에 치명상을 입었어. 그럼에도 트롤은 멈추지 않았어. 트롤은 가까이 다가와 메리와 엄마를 끝내려 했지. 샤이엔은 절망에 빠져 땅에 쓰러졌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원망했어. 하지만 트롤이 다가오는 걸 보며 샤이엔은 포기하지 않았어. 절박한 마음으로 앞으로 뛰어들어 트롤의 팔을 붙잡았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놀라운 걸 발견했어. 트롤 몸에서 자신과 비슷한 마법 에너지가 뿜어나오고 있었던 거야.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오직 메리와 로즈만이 샤이엔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마법을 볼 수 있었어. 샤이엔은 온 힘을 손에 집중해 트롤을 꼭 붙잡았어. 처음에 트롤은 웃으며 노력에 신경 쓰지 않는 듯했지. 하지만 샤이엔의 마법력이 강해지자 트롤 팔이 타오르기 시작했어. 극심한 고통에 트롤은 비명을 지르고 샤이엔을 방 한쪽으로 던진 뒤 쓰러졌어. 샤이엔은 멈추지 않았어. 결의에 불타 트롤 등 위로 뛰어올라 불태워라 고 외쳤지. 모든 마법 에너지를 손에 모아 트롤 머리에 댔어. 트롤은 귀청이 터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몸이 불길에 휩싸였어. 마지막 힘을 다해 샤이엔은 트롤을 불태워 죽이는데 성공했어. 트롤이 무기력하게 쓰러지자 샤이엔은 방금 일어난 일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일어섰어.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그를 말없이 바라봤어. 불안해진 샤이엔은 물었어. 왜 다들 나를 괴물 취급하는 거야? 로즈가 앞으로 나와 그를 안심시켰어. 우리는 내 덕분에 살아남았어. 그 말에 샤이엔은 마음이 놓였지만 곧 엄마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안도감은 금세 사라졌어. 메리가 엄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샤이엔과 로즈가 상황이 심각함을 깨닫고 막았어. 샤이엔은 엄마를 살펴보니 창백하고 출혈이 심한 걸 알았어. 가장 급한 건 출혈을 멈추는 거라 판단했지. 조심스럽게 마을 사람들에게 엄마를 침대로 옮기게 했어. 누구라도 의술 경험 있는 사람 있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 샤이엔은 빠르게 생각해 스스로 상처를 꿰매기로 결심했어. 다시 한번 바느질할 줄 아는 사람 있냐고 묻자 한 여자가 손을 들었어. 샤이엔은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엄마 방에서 바느질 도구,
소독용 알코올, 깨끗한 천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어. 서둘러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지. 시간이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급히 필요한 물건을 모으는 동안 어린아이가 샤이엔 손을 잡으며 다가와 우리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어. 샤이엔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엄마에게 계속 집중했어. 재료가 도착하자 샤이엔과 바느질할 줄 아는 여자가 그의 엄마 옆에 앉았어. 떨리는 손으로 상처 주변 천을 잘라내며 부상을 드러냈지. 트롤 발톱에 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이 걱정했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샤이엔은 이 행동이 엄마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라고 스스로 다짐했지. 샤이엔이 바느질하는 여자한테 돌아서서 말했어. 이제 시작하자고. 여자는 당황하며 뭘 해야 하냐고 물었어. 샤이엔은 상처를 꿰매야 한다고 말했고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멍해졌지. 이 세계에선 상처 꿰매는 일이 흔치 않다는 걸 알고 샤이엔은 설명했어. 상처를 꿰매지 않으면 계속 벌어져서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고. 출혈을 멈추려면 닫아야 해. 걱정 말고 내 말만 잘 따라달라고 안심시켰지. 그 여자는 망설이며 엄마에게 더 아픔을 줄 수 없다며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했어. 샤이엔은 단호하게 말했지. 선택은 두 가지야. 조금 더 아프게 해서라도 살리거나 그대로 두면 죽게 될 거라고. 여전히 망설이던 그녀가 거절하려 하자 샤이엔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탁했어. 제발 엄마를 살려달라고. 그 절박함에 감동한 여자가 동의했어. 샤이엔의 지시에 따라 상처를 꼼꼼히 소독하고 꿰매기 시작했지. 힘들었지만 무사히 마무리했어. 그 후로 샤이엔 엄마 상태가 좀 안정되는 것 같았어. 샤이엔이 여자를 고마워하자 그녀는 겸손하게 말했다. 당신 지시대로 한 거라고. 그리고 엄마가 회복할 수 있냐고 물었어. 샤이엔은 당분간 지켜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답했지. 모든 일에 깊이 감동한 메리는 샤이엔을 꽉 안았어. 그때 아빠와 전사들이 마을로 돌아왔어. 트롤들을 무사히 물리쳤지만 더 큰 무리가 근처에 있다는 트롤 발자국을 발견했지. 싸움 중 몇몇 마을 사람들은 다쳤지만 다행히 죽은 사람은 없었어. 마을 안전을 확인한 후 모두 집으로 돌아왔지. 다음 날 의사가 방문해 샤이엔 엄마를 진찰했어. 상처는 심했지만 뼈나 주요 장기를 다치진 않았다고 확인했지. 꿰맨 솜씨가 훌륭하다며 칭찬했고 누가 그런 의료 지식을 가진 거냐고 물었어. 샤이엔 아빠는 머뭇거리다. 결국 마을 누군가가 도와줬을 거라고 대답했지. 나중에 샤이엔 엄마가 의식을 되찾고 의사에게 고마워했어. 의사가 떠난 뒤 메리는 엄마에게 다가가 일어난 일에 미안하다며 자신을 탓했어. 엄마는 메리 손을 부드럽게 잡고 안심시켰지. 네 잘못이 아니라고. 넌 용감했고 모두를 지키려고 했어. 스스로 자랑스러워해야 해.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샤이엔의 아버지가 드디어 샤이엔에게 말을 걸었어. 호기심과 놀라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이 다 얘기해줬다고 하더군. 도대체 어떻게 그 모든 걸 해낸 거야? 약에 대해선 어디서 배운 거야? 샤이엔은 고민했어. 아버지한테 진실을 다 말할 순 없다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지.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이 지식이 어디서 왔는지 나도 몰라. 아버지는 여전히 궁금한 듯이 물었어. 트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지? 그 몸에 난 화상 자국은 뭐야? 샤이엔은 대답을 망설이며 침묵했어. 아버지가 직접 물었지. 그게 마법이었니? 샤이엔은 놀라서 물었어. 어떻게 그걸 알았어? 아버지는 설명했어. 너는 또래 애들보다 훨씬 이성적이야. 샤이엔, 네가 이상한 뭔가 마법에 대해 말하자마자 의심이 갔거든. 그래서 말이지. 샤이엔은 머뭇거리다가 물었어. 진실을 말하면 믿어줄 거야. 아버지는 대답했어. 모르겠지만 내 자식들은 믿고 싶어. 그때 메리가 끼어들었어. 신나서 말했지. 샤이엔은 대단해요. 아버지, 마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 소식에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 연구라고? 어른처럼 행동하네.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샤이엔, 말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샤이엔이 물었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박해받는다는 거야. 아버지는 그렇다고 인정하며 마법 연구를 그만두라고 강하게 말했어. 마법은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샤이엔은 아버지 말에 당황하며 마음이 갈등하고 아팠어. 메리가 샤이엔을 감싸며 말했지. 샤이엔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게다가 마을 사람들과 나도 샤이엔 덕분에 안전해. 아버지는 그걸 인정하면서도 입장을 고수했어. 그가 한 일이 생명을 구했다는 건 알지만 위험할 수도 있는 걸 계속하게 둘 순 없다고. 메리는 열정적으로 반박했어. 마법이 위험한지 아닌지도 모르잖아. 아버지는 짜증내며 단호하게 말했지. 위험하면 이미 늦었을 때 알게 되는 거야. 트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어떻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겠냐. 샤이엔은 자신이 쏟은 노력들을 떠올리며 선언했어. 나는 마법 공부를 계속할 거야. 아버지는 화가 나서 물었지. 왜 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야? 샤이엔은 침착하게 대답했어. 아버지, 이해해요. 아버지 걱정과 마음을 이해해요. 하지만 연구를 멈추면 난 너무 불행할 거예요. 아버지한텐 위험해 보여도 나한텐 그 힘이 꿈이거든요. 아버지는 설득하려 했어. 아직 어리니까 크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샤이엔은 단호하게 대답했어.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 확신에 아버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 샤이엔은 계속 말했어. 만약 내가 하는 게 아버지한테 위험하다면 나를 버려도 좋아요. 메리는 슬픈 마음으로 조용히 듣고 있었어. 아버지가 물었지. 정말 그렇게 연구를 계속하고 싶은 거냐고. 샤이엔은 주저없이 대답했어. 네. 아버지는 더 물었어. 모두가 널 거부하고 아무도 네 곁에 있길 원하지 않아도. 샤이엔은 흔들림 없이 말했어. 그래도 계속할 거예요. 오랜 침묵 끝에 아버지는 결국 허락했어. 좋아. 그럼 연구를 계속해라. 하지만 앞으로는 발견한 걸 정기적으로 내게 보고해야 한다. 만약 위험한 짓 하는 걸 발견하면 바로 막을 거야. 샤이엔은 놀라서 물었어. 그게 다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줄 거야. 아버지는 한숨 쉬며 대답했어. 아들이 그렇게 결심했으면 어쩔 수 없지. 그래, 해라. 샤이엔. 아버지 말에 감동한 샤이엔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 아버지가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 고개를 높이 들어라. 내 꿈을 찾아서 쫓기로 한 거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쫓아가야 해. 아버지로서 그걸 지지할 거다. 해결된 걸 기뻐한 메리가 외쳤어. 대단하다. 샤이엔, 축하해. 그 후 샤이엔의 아버지가 장작에 불을 붙이며 샤이엔의 동생에게 물었어. 이 정도면 충분하냐고. 동생은 대답했지. 네, 완벽해요. 샤이엔의 여동생은 놀라서 물었어. 뭐 하는 거야? 샤이엔은 마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어. 그때 샤이엔은 손에 마법 에너지를 모으고 불게 다가가자 불꽃이 파란색으로 변하며 손 안에 모였어. 아버지는 위험하다며 물을 부어 샤이엔을 말렸지. 메리는 오빠를 확인하러 갔지만 샤이엔은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괜찮아. 일어난 일로 배운 게 있어. 마법 에너지가 자연 에너지와 합쳐진다는 거야. 내가 마법 에너지를 불꽃과 합쳤을 때 불이 파랗게 변한 걸 봤지. 내 에너지 영향이었어. 즉, 마법 에너지가 모든 현상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야. 아버지는 말했어. 네가 말하는 마법은 안 보이지만 일어난 건 봤으니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 메리는 질투 섞인 투로 말했어. 너희 둘은 이제 통하는 것 같지만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샤이엔은 위로하며 말했지. 네가 잘하는 것도 많고 마법 에너지도 네 덕분에 발견한 거야. 메리는 그 말에 기뻐했어. 그 뒤로 샤이엔은 불덩이를 쏘는 상상을 하면서 멍청하게 웃기 시작해. 샤이엔의 아버지는 어리둥절해하지만 메리는 샤이엔이 마법에 대해 뭔가 새로 발견할 때마다 이렇게 된다고 설명해. 샤이엔은 새로운 걸 찾으려고 계속 실험하고 아버지는 필요하면 불을 꺼주려고 옆에서 도와줘. 샤이엔 아버지는 정말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필요한 건 다 도와줘. 샤이엔은 지칠 때까지 계속 시도하고 아버지는 잠깐 쉬자라고 말해. 그리고 샤이엔 아버지는 그를 위해 따뜻한 음료를 가지러 가. 샤이엔은 고마워하며 몸을 말리기 시작해. 그때 로즈가 나타나서 또 다른 마법 실험이야 라고 물어봐. 샤이엔은 응 하고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걸 듣고 로즈는 깜짝 놀라 아버지가 곁에 없으면 마법 쓰지 말래서 나중에 보여줄게 라고 말해. 로즈는 샤이엔이 아버지한테 얘기한 게 놀라운데
샤이엔은 아버지가 자기보다 더 관심 많고 엄청 지지해준다고 설명해. 로즈가 아버지 엄청 든든하시네 라고 말해. 샤이엔은 그날 로즈가 자신한테 해준 것에 고마움을 전해. 로즈가 뭐가라고 묻자 샤이엔은 내가 구울을 죽였을 때 네가 다정하게 대해줘서 정말 기쁘고 힘이 됐어 라고 말해. 로즈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라고 답해. 덕분에 우리 모두 안전해졌으니까. 그리고 메리가 더 열심히 수련하는 걸 보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 로즈는 이틀 전 있었던 일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 라고 말해. 샤이엔은 알아. 근데 괜찮을 거야.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해 라고 대답해. 로즈가 항상 그녀를 응원해 줘야 해 라고 말하지. 그녀는 네가 필요해. 한편 메리는 그 일을 떠올리며 깊게 상심하고 그래서 더욱 수련에 매진해. 샤이엔은 자신이 발견한 마법 에너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해. 첫째, 마법 에너지가 많을수록 불꽃이 커진다는 거. 둘째, 다른 여론으로 실험했을 때 열이 높으면 손도 불꽃에 타오른다는 거. 셋째, 몸에 평범한 마법 에너지가 차 있을 땐 불을 만지면 파란불이 아닌 보통 불꽃이 난다는 거. 넷째, 손이 뭔가로 덮여 있어도 그걸 통해 불꽃을 모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가진 에너지는 위험하고 아직 실용적으로는 쓸모가 없다고 말해. 아버지는 흥미로운 실험이지만 불 원소 제어는 엄청 어려울 거야 라고 말해. 샤이엔은 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마법 에너지를 모으면 제어할 수 있어 라고 대답해. 메리가 나도 그걸 할 수 있었어 라고 말하자 샤이엔은 놀라 메리는 로즈도 할 수 있어 라고 덧붙여. 샤이엔이 보고 너희 둘 천재네 라고 말해. 샤이엔은 손에서 마법 에너지를 모으려 노력하고 메리랑 로즈가 도와주고 이끌어줘. 결국 샤이엔은 성공해서 마법 에너지를 손에 모은 후 발사하는 데 성공해. 자신이 너무 기뻐하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아무것도 보지 못해. 나중에 샤이엔은 라이터를 들고 밖에 나가 뭔가 시도해 보려 해. 아버지가 묻지. 불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샤이엔은 아니라며 손에 마법 에너지를 모아 라이터를 통해 파이어볼을 발사해. 모두가 신나하지. 샤이엔은 혼잣말로 아직 실험 단계지만 전생에 꿈꿨던 마법이 현실이 됐어 라고 생각해. 샤이엔은 새로 발견한 거에 바보처럼 웃고 모두가 그의 성취를 축하해줘. 샤이엔은 이 에너지 이름을 플레임이라 지었고 당장은 공격용으로 못 쓴다고 말해. 우리는 샤이엔이 아버지랑 농작물을 수확하는 모습을 보고 구울 공격 이후로 한 달이 지났어 라고 말하지. 나중에 샤이엔이 훈련하는데 완전 지쳐 보이고 새 마법 쓸 때마다 에너지가 빨리 닳아서 더 열심히 훈련하고 싶다고 말해. 샤이엔은 동생 메리가 열심히 훈련하는 걸 보고 손에 물집이 잡힌 걸 발견해. 아버지가 말하지. 그만해. 좀 쉬어야 돼. 하지만 메리는 아빠가 더 훈련해야 강해진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대답해. 아버지는 그렇다 해도 넘지 말아야 할 한계가 있어 라고 말해. 샤이엔도 그녀한테 그만 쉬라고 하는데 메리는 무시하고 계속 훈련해서 샤이엔이 소리쳐 그걸로 메리가 상처받고 떠나버려. 샤이엔 아버지는 걱정 마. 그냥 스트레스랑 책임감 때문에 그래.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 괜찮을 거야. 샤이엔은 동생 생각에 많이 슬퍼 보여. 그 후 샤이엔이 아버지랑 앉아서 전기에 대해 물었는데 아버지는 처음 들어본다고 그래. 그게 뭐야 라고 묻지. 샤이엔은 번개 같은 거야 라고 대답해. 그리고 혹시 동물이나 식물 중에 비슷한 걸 만들어내는 게 있나 궁금해하지. 샤이엔은 플레임 마법 실험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생각해서 다른 길을 가고 싶어해. 그 다른 길이 번개 구름을 이용하는 거였어. 번개를 다룰 수 있고 불처럼 쓸 수 있다고 믿었거든. 하지만 아버지는 아니. 그런 건 없어라며 샤이엔을 답답하게 만들었어. 근데 아버지가 번개 얘기라면 그거 비슷한 걸 봤다는 친구가 있어 라고 말했지. 그 친구가 그라스드라는 친구이고 아스테리아 시티로 가자 고 제안했어. 샤이엔은 메리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메리는 아니. 난 여기 있을래 라고 했어. 할 일이 있어. 샤이엔은 충격받고 메리가 문까지 배웅하며 잘 다녀와 하고 문을 닫아버려. 메리가 부상 때문에 아파서 그런 것 같았어. 그 후 샤이엔과 아버지는 그라스드를 찾아갔고 그는 그래 번개석이라는 게 있어 라고 말했어.
샤이엔 아버지는 번개석을 어떻게 구하는지 물었고, 그라스드는 아주 어렵다고 했지. 아버지가 왜? 라고 물었어. 희귀한 건가? 그라스드는 아니. 근데 무겁고 위험해라고 말했어. 이상한 에너지를 내뿜어서 운반이 엄청 힘들대. 샤이엔은 번개석이 전기를 내뿜는 금속이라면 어떻게 운반하지라고 생각했어. 그때 샤이엔이 그라스드에게 끈적끈적한 흰 액체를 내는 나무가 있냐고 물었어. 그라스드는 없어.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어 라고 답했지. 샤이엔은 고무나무는 아직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 정이 절연체로는 유리가 있는데 유리는 내구성이 약할 것 같았어. 그래서 샤이엔은 그라스드에게 광물 중 하나로 여겨지는 암유리럭 글라스가 있냐고 물었어. 샤이엔이 설명해서 그라스드가 알아듣게 했지. 그라스드가 종이 결정 채파펠 크리스탈 말하는 거야 라고 했어. 응, 조금 있어. 아름답고 특별해서 그냥 보관한 거야. 그라스드가 종이 결정을 꺼내줬고, 샤이엔은 종이 결정체는 절연체로 쓰이니까 번개석 절연체로 쓸 수 있는데 어떻게 모양을 바꿀지는 모르겠네 라고 생각했어. 그라스드는 당황해하며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지. 샤이엔 아버지는 샤이엔이 어린애처럼 생각하는 것 같진 않아 라고 말했어. 샤이엔이 그라스드에게 더 큰 종이 결정체가 있냐고 물었어. 그라스드는 상업지구 가서 위치 설명하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있어 라고 했어. 4,000 렐름이면 더 큰 조각도 살 수 있어. 샤이엔은 그 정도면 한 가족이 호화로운 식사를 할 수 있는 돈인데 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상업지구로 가자고 했지. 샤이엔이 놀라서 아빠 사주시는 거예요 라고 했어. 아버지는 당연히 네가 필요하니까 라고 대답했어. 샤이엔이 근데 너무 비싼데요. 아빠라고 말했어. 아버지는 애들은 가격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했지. 너는 지금까지 나한테 아무것도 부탁 안 했잖아. 필요한 거 있으면 주저 말고 말해. 살 수 있으면 사줄게. 못 사면 그때 말해줄 거고. 샤이엔은 행복해했고 결국 번개석을 구했어. 이후 샤이엔은 실험을 시작하며 예상대로 될 거야 라고 말했지. 샤이엔 엄마는 아들이 마법 쓰는 걸 보고 신나했어. 샤이엔은 마법 에너지를 모아 번개석으로 집중시켰어. 두 힘이 충돌하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 같았어. 샤이엔 아빠는 샤이엔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기운내 라고 말했어. 나도 불마법 성공하기 전에 수없이 실패했거든. 그때 샤이엔은 어리숙한 웃음을 터뜨렸고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았어. 샤이엔 엄마는 아들이 행복해해서 기뻤지. 하지만 아빠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했어. 샤이엔은 기뻐서 펄쩍펄쩍 뛰며 설명했어. 번개 광석에 마법을 썼는데 내 손에 불이 붙지 않았어. 내 마법 에너지는 점화 외에도 다른 속성이 있다는 뜻이야. 내가 상상한 모든 방식으로 마법을 쓸 가능성이 이제 열린 거야. 나중에 샤이엔은 자기 방에 앉아 전기 에너지를 내가 발산할 수 있는 에너지로 변환하는 방법을 고민하며 답답해했어. 샤이엔은 마법 에너지를 더 자유롭게 쓰고 싶다고 생각했지. 어딘가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 더 깊게 생각하다가 문제점을 깨달았지. 마법 에너지를 항상 구체 형태로만 발산할 필요는 없다는 걸. 다른 형태로 상상해 봤는데 성공했어. 내가 상상한 그대로 마법 에너지가 나왔거든. 샤이엔은 새 발견에 신나서 동생에게 알려주러 갔어. 그런데 방에 없더라고. 그가 붕대를 풀어둔 걸 보고 걱정됐어. 샤이엔은 강가에서 동생을 찾아냈는데 동생은 혼신의 힘을 다해 훈련 중이었어. 훈련용 몽둥이가 부러졌지. 메리는 오빠를 보고 깜짝 놀라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어. 샤이엔은 늘 날 응원해줘서 고마워서 사과하러 왔어 라고 말했어. 메리는 그런 거로 화난 건 아니야 라고 했어. 난 그냥 네가 널 지키려고 열심히 훈련한 내가 부러웠어. 그 순간에 아무것도 못했고 넌 우리를 구했잖아. 그래서 살아남아서 기뻐. 하지만 널 도울 수 없었던 내가 너무 화나. 샤이엔이 물었어. 그래서 지금 내가 미워서 질투하는 거야. 메리는 절대 아니야 라고 답했어. 넌 내 남동생이야. 널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내가 약한 게 용서가 안 될 뿐이지. 네가 강해져서 나를 뛰어넘은 게 부러워서 그래. 그래서 더 강하고 용감해지려고 노력한 거야. 샤이엔이 말했어.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한 거구나.
메리는 응, 네, 얼굴 볼 때마다 그날 일이 생각나서 그래 라고 했어. 메리는 울면서 많이 속상해했어. 샤이에는 다가가서 안아주며 네 마음을 몰랐어. 내가 네 곁에 없었고 널 지지하지 못했어 라고 했어. 정말 미안해. 누나, 메리가 말했어. 나도 너한테 좀 심했어서 미안해. 샤이엔이 대답했어. 괜찮아.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와.